2022년도 6월 24일 날, 24일 금요일이네요. 불타는 금요일. 줌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이제 공지사항이라 할까요? 말씀을 드리고요. 줌미팅 하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지금 들어오 계신 분이 지금 오늘 400명이네요. 지금 딱 400명. 400명인데, 참, 이게, 지금 나간 사람이 몇 명인지 아냐면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아직 줌 미팅 안 했는데, 나간 사람이 45명이에요. 45명이라는 사람이 벌써 나갔어요. 이게 줌 미팅을 왜 들어왔는지, 코인만 받고 나가려고 하고, 이런 걸 보고 제가 사실 저는 본사 직원이 아닙니다. 똑같이 사업자고요. 우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얘기를 한번 하고 회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려드릴까 하고 이런 제가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코인만 받으려고 이미 들어왔다가 벌써 나간 사람이 50명이에요. 이거는 뭔가 이거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끝날 때쯤에 대해서 채팅을 다시 한번 할 겁니다. 다시 해가지고 아이디 없는 사람은 마지막에 끝나기 10분 전에 체킹을 해서 만약에 없는 사람은 코인 지급을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코인 받으려고 들어왔다가 이게 지금 회사에서 좋은 취지로 줌 미팅에 참여하면은 메타F 토큰을 드리는데 이거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50명이라는 사람이 나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거는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요. 뭐 많은 사람들이 코인 토큰을 못 받은 사람도 있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럼 어제 공지사항을 제가 올렸듯이 좀 일찍 들어와 가지고 이게 체킹을 본사하고 저는 지금 필리핀에 있거든요. 본사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레코딩이 돼야 되는데 제가 또 레코딩을 안 하다 보니까 초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레코딩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토큰이 지급이 안 된 사람이 뭐 더러 있을 겁니다. 뭐 많은 불만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좀 일찍 들어온 사람들은 좀 있다가 한 10분 정도 있다가 아이디를 쳐주시고요.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30분이네요. 32분, 35분 정도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 이후에 끝날 때쯤 들어와서 아이디 적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도 이제 코인을 지급 안 할 겁니다. 물론 35분부터만 이제 줌 미팅에 참여한 사람들 또 토큰 지급을 했겠는데 이제 중간에 나가는 사람들도 이제 배제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줌 미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가 저희 토큰 메타F 토큰이 L뱅크에 상장이 이제 확정이 됐죠. 곧 공지가 나와가지고 상정 날짜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지금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 회원 가입이나 뭐 말을 살 때 지금 뭐를 하냐면은 아직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메타F 가스로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뭘 했냐면 트론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도 인출할 때, 보너스 인출할 때도 전부 다 트론으로 인출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상장이 확정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는 메타F 토큰으로 인출을 하면 됩니다. 조금 기다리시고요. 지금 처리가 안 되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일괄적으로 메타F 토큰으로 다 이제 인출이 가능하고 또 모든 걸 구입을 할 때 메타F 토큰으로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고요. 저기 사람들이 좀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공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만족이냐 선악을 일꾼책이냐 반복을 해야 되겠죠.
네, 지금 이사에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음속으로 해놔야지. 제가 음수고를 해놨으니까 그걸 다시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음수고가 되니까요. 근데 자꾸 그거를 제가 음수고를 하면 또 누르고 있어요. 예, 오늘은 제가 우리 사장님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의 이 사업의 이해를 위해서 몇 가지를 또 사업자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고 다 하는데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만 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죠.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저희 회사 이 프로젝트 이름이 메타페스티스트입니다. 전 세계 누구라도 감동을 받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게임을 만드는 그러한 회사다라는 거 제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은요, 우리가 오프라인 사업이 아닙니다. 온라인 사업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온라인 비즈니스 사업입니다. 인터넷 비즈니스. 이 사업은요, 세 가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온라인 사업은요, 3S라고 합니다. 우리 사업은 조금 복잡하죠. 게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심플해야 돼요. 인터넷으로 하니까. 3S라고 해요. 3S. 그 다음에 아주 짧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피드 있어야 돼요. 돈을 버는데 오래 3년 걸리고 4년 걸리고 일반 물류 마케팅처럼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빨리 해야 됩니다. 즉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S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지금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회원이 다 가입하신 분으로 회원이 다 가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방법이나 사업 진행 방법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일단 우리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그래서 3S 심플해야 된다. 아주 짧아야 된다. 길어도 안 돼요. 그런데 그리고 또한 스피드 있게 일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면서 부업을 한다. 이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해야만 온라인 사업에서는 성공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업의 핵심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사업에 알맞는 고객 대상자를 설정을 해야 돼요. 우리 사업은요, P2E NFT 게임입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NFT 토큰이라는 게 있어요. NFT 토큰이 있기 때문에 1차 사업 단계에는요, 게임이 안 나왔으니까 투자자들, 즉 코인에 투자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오겠죠. 두 번째로 2단계 사업은요, 이제는 경기장이 오픈이 되고 이제 P2E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코인 투자자가 아니라 P2E 게임, NFT 플레이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고객 대상자로 선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뭐냐? 처음에는 코인 투자하는 사람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을 폄하하려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되게 복잡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1단계는 이렇게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올 수 있지만은 이제 경기장이 오픈이 되고 코인이 상장이 되면은 이제 코인 판매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P2E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들을 모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NFT 플레이어를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뭐냐? 경기장이 오픈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이제는 배팅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마를 좋아하고 배팅을 즐기는 이런 온라인 배팅 같은 거, 게임 같은 거 이런 걸 좋아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3단계 고객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요, 한국에는 지금 현재 거의 1단계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고 2단계로 이렇게 진행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단계 쪽으로 이렇게 고객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오픈이 되고 그래서 3단계 쪽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해 다 하셨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그 다음에 예, 우리가 사업 설명이라고 하죠. 쇼더 플랜이라고 합니다. 플랜을 보여주는 거죠. 쇼더 플랜을 하는데, 예, 우리 사장님들은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쇼더 플랜은 돈 페일러라는 사람이 이제 책을 쓴 건데, 45초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어서 당신 그룹을 확장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쇼더 플랜. 어떻게 45초 만에 우리 메타페스트의 사업을 사람들한테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지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만들어 가야 돼요. 예, 멘트라고 하죠. 물건을 하나, 좋은 물건이 있어요. 이걸 팔려고 하면은 일주일 동안, 3일 동안 고민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무슨 얘기로 한마디로 판매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리말을 되는 쇼더 플랜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45초 만에, 즉 1분 만에 우리 회사 이 플랜이 어떤 건가 이런 거를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뭐 이렇게 만들어서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느끼는 메타페스트에 대해서 쇼더 플랜을 만들어 봐라, STP를 만들어 봐라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왔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줌 미팅 하는 거하고 두 번째 코인이 상장이 되면서 트론이 출금이 안 되고 메타 F 토큰으로 모든 것이 사용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우리는 온라인 비즈니스다. 온라인 비즈니스고 즉 3S다. 간단 명료하면서도 알기 쉽게 그리고 빨리 돈이 되는 이런 플랜을 만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 성공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고객 대상자, 알맞는 고객 대상자를 선정하라. 초기에 하고 게임이 오픈이 되면서, 경기장이 오픈이 되면서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대 흐름과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제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시대 흐름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지금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18세기 후반에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기계화가 되었죠. 기계화가 됐다.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후반에 전기가 발명이 됐습니다. 전기가 발명이 되면서 대량 생산이 되면서 기계화 되어 있다. 그래서 이 3차 산업은 바로 컴퓨터 발명이죠. 컴퓨터가 발명이 되면서 정보화 시대이고 자동화 시스템으로 생산이 모든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약 2억 개라는 일자리가 컴퓨터로 인해서 없어졌어요. 많은 변화가 됐죠. 그 다음에 지금은 현재는 뭐냐, 바로 정보통신의 융합,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거는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하고 융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블록체인이 뭐야? 블록체인이라는 얘기 많이 듣죠? 앞으로는요, 블록체인을 모르고서는 절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미래 학자는요. 신화건강 안에 있어요? 미래 학자가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30년을 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30년은요, 블록체인이 이 세상을 30년 동안 지배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분야, 의료, 전자상거래, 금융, 디파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뭘로 연다? 블록체인하고 융합이 된다라는 겁니다. 블록체인하고 융합이 됐는데 블록체인을 모르면은 이제는
살아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컴퓨터 모르고도 살았어요. 그렇지만 컴퓨터 모르는 사람하고는 정보의 습득이 너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블록체인에서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를 할 겁니다. 자주 듣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분산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집중화됐어요. 모든 것이 기업 주도하에 모든 것이 집중화되어 있는데 이제는 분산화됩니다. 누구? 고객을 위해서 분산화되는 분산화. 그 다음에 불변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이게 블록체인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웹 3.0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 스마트 컨트랙은 쉽게 말하면 뭡니까? 자판기죠. 돈을 넣으면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중간에 누가 있는 게 아니라 당사자 간에 자동으로 계약하는 부동산 거래, 공증 이런 것들이 스마트 컨트랙입니다. 이제는 스마트 컨트랙으로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이 블록체인화 된다. 그 다음에 아예 이제는 무인 택시가 나오죠. 이젠 드라이버가요. 본인이 직접 드라이브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토매틱으로 이게 운전을 하는데 이게 보안이 좋아야 되고 이게 신뢰감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보안성이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의 단점 중에 하나가 지금 빠른 속도가 지금 못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P2P 개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한 수수료가 아주 저렴해야 되고요. 디파이, 스테이킹, 뎁이 뭐예요? 앱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D앱입니다. D앱이고 메타버스 NFT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뒤에서 설명하는 모든 것과 지금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장님들 X 인피니티라고 한국에서는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근데 필리핀에서는 열풍입니다. P2E 열풍으로 필리핀에서 생계 유지를 하고 있다. 게임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필리핀도 1년 반 동안요. 1년 반 동안 사무실이 공장이 다 락다운이 됐습니다. 락다운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먹거리를 위해서 필리핀은요 참고로 월급을 어떻게 되냐면 한 달에 2번씩 줘요. 한 달에 2번을 줍니다. 한 번에 안 줍니다. 월급 받으면 안 나오니까요. 그거 다 쓸 때까지는 안 나와요.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저도 여기 필리핀에서 회사를 해서 직원이 24명 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월급 주면은 핑계 대가지고 안 나와요. 근데 그게 다 떨어지면은 이제는 일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X 인피니티 P2E 게임으로 이렇게 열심히 게임을 하더라는 겁니다. 동남아시아 볼까요? 플레이 투 원 한국의 뉴스에 나온 거를 캡처한 겁니다. 동남아시아에서요 P2E 열풍이 일어났다는데 진짜 있냐? 필리핀이나 베트남에서는 진짜 유행을 하고 있고요. 말레이시아, 태국, 콜롬비아, 남미 쪽에 P2E 열풍이 엄청나고 있습니다. 사무실 앞에서 집에서 3, 4, 5로 모여서 이렇게 게임을 하고 이걸로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2021년도에 코인 가격을 주도했던 것이 바로 P2E NFT 토큰들입니다. 이거는요 코인마켓에서 코인마켓 캡이라는 거 있죠. 거기서 P2E 게임 플레이 투 온 토큰을 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1위가 디센트럴랜드, 2위가 샌드박스, 3위가 X 인피니티, 4등이 갈라입니다. 갈라. 이런 코인들이 작년에 어느 정도 올랐는가를 한번 보세요. 디센트럴랜드가 1위였는데요. 최저가가 0.04달러였습니다.
최고가가 얼마예요? 5.1달러입니다. 샌드박스는 얼마인지 알아요? 샌드박스 역시 0.005달러에 출시를 했어요. 근데 최고가가 8.4달러가 몇 프로 올랐나요? 16만 8,400%가 올랐어요. X 인피니티는 어떤 거예요? 네, 마찬가지 15만 %가 올랐어요. 갈라 역시 마찬가지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P2E 게임들이 정확한 생태계가 있고 기술력이 있는 이런 토큰들은 보통 15만 %는 오르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하는 메타 F 토큰이 P2E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비교 한번 해보라라는 겁니다. 참고적으로요, 6개월 됐나요? 6개월, 7개월 됐네. 제 사무실에 필리핀에서 젊은 사람이 왔어요. P2E에 대해서 제가 사람들을 이제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저한테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그 사람의 남자친구가요. 남자친구가 이 화교예요. 근데 X 인피니티에다가 0.1달러 할 때 샀는데 얼마를 샀냐? 3천만 원치 샀어요. 3천만 원. 근데 그 사람은요 지금 빌딩을 갖고 있어요. 빌딩. 3천만 원치 산 사람. 이게 참 코인에서는 진짜 큰 부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한테 이제 이 P2E 토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메타페스티스트라고 합니다. 메타페스티스트, 인터넷 그 가상 경마라고 하는데, 그래서 경마 시장을 알아보려고 제가 이걸 한 겁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입니다. 또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19라고 하죠. 코로나19 시대에 360조 시장이랍니다. 세계 경마 시장이. 예.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모일 수가 없으니까 경기가 일어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세계 각국에서 난리 났어요. 한국에서는 6개월 동안 경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마 산업이 붕괴가 됐습니다. 세금만 2조가 증발이 됐고요. 손해는 얼마 받냐? 12조 8천억이 손해를 봤답니다.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냐? 일본이라든가 홍콩이나 유럽은요 무관중으로 진행을 했어요. 인터넷 판매를 했습니다. 인터넷 경기를 했어요. 즉 지금은 인터넷으로 경마가 변화가 되고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경마로 서서히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선두주자가 바로 누구요? 저희 회사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서 잠깐 6개월 동안 못하는 사이에요. 불법으로 인터넷으로 사설 경마를 한 사람들이 한 사이트가요. 7조 매출이 나왔답니다. 신동아 신문에 나온 거예요. 7조. 6개월에 7조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경마에는 매니아층이 있다라는 거예요. 배팅을 즐기는 매니아층. 즉, 뭐 속된 얘기로 이게 뭐라 할까요? 이게 빠진 사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이렇게 즐기는 사람들이요. 중독된 사람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170개 나라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장님들이 사업을 하면서 일반 유저들이 베팅하면서 수입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순수한 소비자, 즉 베팅을 하는 사람을 영입하는데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사업을 하려면은 한 3가지 정도는 우리가 잘 따져봐야죠. 첫 번째 따지는 게 뭐죠? 회사죠. 회사는 실체는 정확한가? 실체는. 그 다음에 대표이사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회사가 비전은 있는가? 지금 인터넷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는데 회사가 없고 홈페이지에 회사 주소도 없고 회사 대표가 누군지도 모르고
P2P 자기네들끼리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회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대표가 누군지도 못하는 그런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회사는 실체가요. 회사는 베트남 하노이에 있고요. 동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이사는 철보다 강하다는 강한철 대표님이시고요. 10여 년 동안요, 게임 제작과 블록체인 쪽에 이미 컨설팅을 하고 코인 채굴 쪽을 일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블록체인의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게임에 대한 이해가 아주 밝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하노이에 알바생을 포함해서 약 12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더 궁금하고 알아보고 싶으면은 베트남 하노이도 한번 갔다 오실 수도 있으니까요. 언제든 가서 방문을 환영을 합니다. 우리가 게임 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게임 시장. 세계에서 게임 시장이 얼마나 커지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메타버스 게임인데요. 옛날에 대기업이 되려면 10년 되고 20년 되고 이렇게 했죠. 지금은 1년 만에 2년 만에 대기업이 됩니다. 그게 바로 게임 업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VNC 회사는 이런 회사보다 어떤가를 한번 우리 사람들이 같이 판단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게임을 만드는데요. 게임 엔진만 갖고 대박난 데가 있어요. 세계 2개 엔진이 있는데요. 2대 엔진이 유니티 엔진과 어니얼 엔진이에요. 즉 유니티 엔진을 가지고 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유니티 엔진이 43조 가치가 있고요. 어니얼 엔진이 20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장님들이 알고 있는 건 메타페스티스는 유니티 엔진을 가지고 게임을 만든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이 잘 알고는 노블록스 있죠? 노블록스는요. 기업 가치가 얼마요? 43조라는 겁니다. 들어가. 43조. 가. 잠깐만요. 오디오가 포트나이트 아시죠? 포트나이트는요. 에픽게임즈라는 회사에서 즉 어니얼 엔진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을 만들면서 게임의 가치가요. 얼마요? 30조랍니다. 30조. 회원이 많아지고요. 게임을 즐기는 매니아층이 많아지면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커져요. 한국에서 잘 알려지는 제페토죠. 네이버에서 만들어 있는 제페토입니다. 제페토 역시 유니티 엔진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제페토라는 게임을 만든 기업의 가치만 3조입니다. 3조. 그 다음에 우리 사장님들이 또 한국의 회사 중에 하나죠. 위메이드라는 회사입니다.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미르4라는 것을 만들었죠. 게임을 P2E 게임을 만들었어요. 이 회사가 상장을 시켜가지고 게임이 나오면서요. 상장된 회사가 주식 가격이 게임이 나오면서 바로 8배가 됐어요. P2E 게임이 나오면서 바로 8배가 됐습니다. 가치가 2조예요. 2조. 기업의 가치가. 베트남에서 우리 사람들 잘 알고 있는 엑스 인피니티를 볼까요? 저희하고 비슷한 P2E 게임입니다. 2018년도에 출시를 해서 지금의 현재 가치는 약 30조의 가치가 있습니다. 엑스 인피니티입니다. 그러면은 메타페스트 저희 회사는 2021년도 준비해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출시를 합니다. 거기에 세계 최초로 일반인이 베팅할 수 있는 그런 P2E 게임을 만들었어요. 또한 거기에 아주 특이한 메타버스 경마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랬을 때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예, 바로 메타페스트의 기업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메타페스트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몇 번씩 들어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메타페스트는요, 트론 기반, 폴리곤 기반으로 만든 대체 불가 토큰, 즉 게임이다. 메타페스트는요, NFT라고 하는 나의 경주말을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다. 교배를 할 수 있다. 교배해서 새끼 나서 판매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새끼 난 것을 가지고 나중에 어디요? 경주에 참여해서 돈을 벌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메타페스트의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메타페스트 회원은 그럼 어떻게 되냐? 회원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쉽게 말하면은 메타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메타박스는요, 말이 태어나기 전에 있는 박스예요. 즉 알과 같다. 태어나기 전에 알과 같다. 종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 제일 싼 커먼부터요, 레어, 에픽, 레전드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말의 눈, 파란 색깔, 노란 색깔, 빨간 색깔, 보라 색깔, 색깔에 따라 구별을 한다. 뭘로 산다? 메타 F 토큰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이거는 확률상 75대 25로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랜덤 방식입니다. 랜덤 방식. 즉 순놈이 25%, 암놈이 75%로 태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메타버스 가격은요, $70부터 $600까지 있다. 지금은 고정가다. 지금은 고정가다. 이것이 NFT잖아요. 나의 재산인데 이게 명마로 경기장이 오픈인데요. 그러면 이름 있는 말이 되고요. 준마가 되고 잘 달리는 말이 되고 우승 경력에 따라서 나의 말은 경기장 오픈되고 나서 가격은 많이 오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고정가다. 그러고요. 메타박스 말고 메타박스는요. 한 나라에 500개 한정으로 판매를 합니다. 수급량 조절 때문에. 한국은 이미 솔드아웃이 됐죠. 솔드아웃이 됐고 저희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하기 때문에 판매를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음 방법은 메타페스트에서 말을 직접 사는 겁니다. 말은 두 군데에서 살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사이트 공식 홈페이지 안에 보면은 마켓플레이스에서 회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NFT, 그것이 새끼를 낳아서 판매를 한 게 있겠죠. 그 판매한 것을 회원들이 한 마리를 사든 10마리를 사든 자기가 필요한 만큼 구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거래소에서 살 수 있어요. 거래소. NFT 거래소 오픈시, 세계에서 최대 거래소라는 오픈시에서 우리 사장님들이 구매한 말을 팔 수도 있고, 내놓은 말을 또한 구매할 수도 있다. 사고팔고 할 수 있다. 어디에요? 오픈시에서. 지금 상장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 바이낸스,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NFT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박스 살 수도 있고 말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만은요, 일반 실제 말은 아니잖아요. 가상세계 말이지만은 실제와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네 가지 혈통이라는 게 있고요. 네 가지 품종이라는 게 있고요. 네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성. 혈통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혈통은 커먼, 레어, 에픽, 레전드리라는 것입니다. 제일 많은 것이 뭐예요? 커먼이에요. 40%를 가지고. 제일 적은 게 레전드리가 10%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혈통이라는 게 있고, 품종은 바로 빈말, 불말, 흑말. 그래서 초기에
스파트를 잘하는 게 있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잘 달리는 말, 그 다음에 지구력이 강한 말, 달리면 달릴수록 경험치가 높으면 잘 달리는 말, 이런 품종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경주마는 실제 말하고 거의 똑같이 이렇게 되고, 교배했을 때도 그렇게 태어나고 그러더라.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교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배는요, 일단은 번식은 제한이 있다. 암놈은 출산을 5번 한다. 한 달에 2번 할 수 있다. 수컷은 한 달에 6번 교배를 하고 총 15번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이 많아지면 나중에 이것이 지금 새끼를 낳는 게 일주일 만에 낳는데 나중에는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지금은 7일 만에 새끼가 태어난다. 교배. 그 다음에 교배의 원칙은요. 열성법칙이에요. 엄마 아빠가 교배를 해서 교배를 했어요. 그런데 태어난 걸 보니까 좋은 쪽만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나쁜 쪽이 낮은 품종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열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열성. 그래서 열성의 법칙을 적용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마구간을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되어가지고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마구간은요 번식하는 데예요. 마구간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적을 하는데 마구간은요 처음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2번째 새끼 날 때부터 마구간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2번째 교배하려면 마구간 비용 48달러 하고 그 다음에 교배 비용하고 동시에 메타F 가스로 결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가스가 충분하지 않으면은 경고음이 나온다. 경고 메시지가 나온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기를 참여하면 제 말이 한 번 달리면 0.1%씩 이렇게 에너지가 소진이 돼요. 그래서 2번, 3번, 4번 이렇게 출전을 하면 하루에 3번까지밖에 못 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이상 출전을 하면은요, 이 말은요, 어떻게 되냐? 3일 동안 휴식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마구간에서. 그래서 번식처이자 뭐예요? 휴식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이 공유가 잘못돼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는 아까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마구간에 경기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레나 경기장은요. 바로 날씨와 구글의 날씨와 똑같이 적용이 된다. 조작을 할 수 없고요. 랜덤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할지 미국에서 할지 필리핀에서 할지 여러 개 경기장이 오픈하면은 랜덤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온도에 따라서 습도에 따라서 속도가 틀려지는데 온도에 민감한 추위에 강한 말이 출전했는데 아니 한국에서 한대요. 한국은 지금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장은 지금 바람이나 온도라든가 습도에 아주 민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 메타버스 경마에 대한 장점은요. 하루 24시간 내내 180번을 경주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한 나라에 국한하지 않아요. 한국에만 하는 게 아니죠. 전 세계 180개 나라가 170개 나라가 동시에 참여할 수가 있다. 그래서 회원만 구축이 되면 어마어마한 그러한 배팅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타버스 경마는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고 투명한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기장 가면은요. 단합을 했다. 조작을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죠. 메타버스 경마에는 투명한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초기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운영 비용은 나중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좀 저렴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오늘은 제가 수익구조를 짧게 하겠습니다. 수익구조는 3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 3가지. 첫 번째는 말을 사서 판매를 할 수 있다. 새끼 날 수 있다. 새끼를 낳는데 순놈이다. 순놈은 교배한다. 암놈은 5번 새끼 낳아가지고 판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최대 250%까지 수익을 벌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째, 순말은 교배를 15번 한다. 그래서 말을 사서 새끼 내가지고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나만 보는 게 아니라 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모두 적용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을 교배를 했다. 그러면 말을 갖고 있는 시종망 주인은 35%, 에이전시 총판 어드바이저가 8.5%씩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거래소에서 팔아도 똑같이 이렇게 추천인한테, 에이전시한테, 어드바이저한테 이렇게 수익이 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럼 뭐냐요? 첫 번째는 말을 사서 새끼 내서 교배내서 판매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경기장에 나가서 게임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게임은 틀려요. 우리가 매출에서 나오는 그런 매출이 아니고요. 누구요? 순수한 배팅에 의해 나오는 수익이다. 순수한 배팅에 나오는 수익이다. 그래서 참가만 해도 25%를 경주마한테 준다. 총 배팅 금액에. 그 배팅 분배에, 그 다음에 총 배팅 금액의 50%는 누구한테 준다? 배팅을 참여한 사람한테 준다. 또한 가맹점에게 15%를 준다. 에이전시한테 7.5%.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한 경주에는 1불에서 100불까지만 참여합니다. 배팅할 때. 세계 최초로 홀짝 배팅을 할 수 있어요. 홀짝. 홀수마다 1등 가냐, 짝수마다 1등 가냐. 그런데 우리가 롤링이라고 하죠. 배팅한 금액을 1000만원 가지고 했다. 100만원 가지고 했다. 100만원 한 번에 못 하잖아요. 10불을 하든 10만원 가지고 만원 와가지고 50만원, 10만원 미만이니까. 그러다 보면은 롤링, 즉 먹죽먹죽이라고 나와있죠. 먹고 죽고 먹고 죽고 계속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럴 때도 있고 딸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총 롤링 금액이 1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이 될 수 있다. 그 1000만원 배팅한 금액에 얼마요? 7.5%가 에이전시가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카지노에서, 필리핀 카지노에서 이 사람들은 몇 프로를 받냐? 1.4%, 1.1% 가져가요. 에이전시가 총판이 몇 프로요? 0.14% 가져가요. 이게 가맹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7.5%, 3.5% 엄청난 수익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해마다 10%를 경주마다 10%씩 적립을 해서 결국은 왕중왕 그랑프리 경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 하루에 180번을 늦어가고 일주일을 늦어가면 그 돈이 엄청나죠. 거기서 1등 가면은요 최소 8억 정도의 수익이 나온답니다. 여기서 1등 간 말은 대박 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팔 때 제가 600불 산 걸 600불에 팔겠어요? 아니죠. 10억은 받아야죠. 5억은 받아야죠. 이렇게 우승된 말을. 그래서 나중에 경기장이 오픈하면 말 가격이 오른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가맹점 조건입니다. 가맹점 조건. 이 가맹점 조건은 우리 사람들이 보시면 다 알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예입니다. 25%에서 5만 불을 가지고 경기에 참여했다고 가정했을 때 나오는 수익들이에요. 25% 중에 1등을 가면 8,000불을 줍니다. 꼴등을 가면 25%를 줘요. 25불을 줘요. 참가비는 1불입니다. 1불인데 꼴찌를 가도 25불이에요. 물론 5만 불을 예상을 했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수익이라는 얘기죠. 참가하면 돈을 벌 수 있다. P2B 게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맹점에 대해도 역시 엄청난 수익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더 큰 수익은 또 토큰 수익이죠. 토큰의 가격 성장으로 인한 큰 수익. 그래서 말을 파는 수익, 두 번째 경기 참여하는 수익, 세 번째 토큰을 위한 수익.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쓴 모든 환경에서 말을 사고 우리 사장님들이 회원 가입한 메타박스를 사고 교배를 하고 마구간 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배팅을 하고 상금 받고 이런 것이 메타F 토큰으로 간다. 하루에 거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2%만 프리세일 했어요. 2%만. 그러면은 우리 사장님들이
거래가 상장이 되고 나면은 가격이 급상승할 것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사장님도 아까 초두에 말씀을 드린 위믹스 토큰에 대해서 말을 할게요. 3년 전에 게임이 나오기 전에 10불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게임이 나오고 나서는 2만 불이 갔습니다. 이때 1,000만 원어치 게임이 나오기 전에 1,000만 원 산 사람은요 얼마? 200억이 됐어요. 엑스 인피니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느 정도 갈까? 사용처가 확실하고요. 게임도 자체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배팅을 할 수 있는 최초의 이런 메타버스 경마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 정도까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1불, 10불, 100불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들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제가 오늘은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려울 때 항상 하던 그런 나의 각오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줄 테니까 우리 사람들 한번 드리고요.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의욕을 기상시켜라. 변화하지 않는 그는 죽은 자이다. 성공하려 하지 않는 그도 죽은 자이다. 삶과 죽음 중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다. 의욕을 기상시켜라. 그렇지 않고서는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사회는 매사에 의욕의용 나태한 게으름뱅이를 원치 않는다. 역사는 적극적인 자의 소유물이다.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을 실패자나 성공자로 누구도 만들 수가 없다. 당신은 당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못하는 자는 몰라서 못하고 게을러서 못하고 힘이 없어서 못한다. 또한 하기 싫어서 못한다. 이는 다 불가능한 것이 전혀 아닌 것들이다. 남같이 해서 남이상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미치면은 미치고 안 미치면 못 미친다. 성공은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장님들 의욕을 기상시키자라는 나의 각오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